파이브 아이즈, 철통과 같은 동맹으로 이어진 영국과 미국이 한국을 사이에 놓고 삐그덕대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심장인 엔진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인데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한국이 2030년까지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칭 HXT라 이름 붙여진 국산 전투기 엔진은 2026년까지 소형 코어, 2028년까지 전체 코어를 시험하고 2031년에는 완전 엔진 지상 가동, 2033년 최종적으로 비행 시험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완전한 기술 주권 확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진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 엔진을 국산화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냐. 미묘해지고 있던 둘의 사이가 한국의 자체 엔진 개발을 계기로 좀 더 가시화되고 증폭되었다고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 주의사의 F414 엔진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생산되는 KF-21의 블록2까지도 미국의 F414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의 부품 수급을 의존하고 있다 생각해보죠.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 오버하우, 원활한 부품 공급과 정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벌써 걱정을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재의 방식은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인 지금 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불안한 국제안보로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호평을 발판으로 막대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이 방산대국으로의 길에 미국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TAR, 미국은 자국이 정한 국제무기 거래 규정에 따라 KF-21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이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K9의 수출에서 독일에게 호되게 당했던 우리나라의 트라우마를 크게 자극시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방산 수출의 효자, 교과서, 신화로 불리는 K9이 독일에게 호되게 당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K9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과거 K9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한 파워팩이 독일산이었습니다. 엔진은 독일 MTU사의 MT-088 KA500 디젤 엔진, 변속기는 독일 RENK사의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죠. 사실상 K9의 심장을 독일 기술에 의존하여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쓰고 해외에 잘 판매하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2010년 후반 발생합니다. 당시 한국의 한화 디펜스는 아랍에미리트와 K9 수출 협상을 진행하여 성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었고 독일 정부는 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기술이 들어있으면 자국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분쟁 지역이나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엄금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때문에 독일은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수출 계약을 불허했습니다. 이때 큰 충격에 빠진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 SMV-2000, S&T 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 EST-15K를 개발하여 K9의 심장부를 대체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물론 모든 국제사회가 한국의 기술력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영리하게 투트랙 전략을 통해 수출을 진행 중인데요. 좀 더 신뢰성이 입증된 파워팩을 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독일산 파워팩이 내장된 K9을, 그 외에는 국산 파워팩이 내장된 K9을 좀 더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국산 기술의 신뢰도를 해외에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서는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만을 전시하여 현장에서 독일 관계자의 간섭 일절 없이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독일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 K9 독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고 구매할 것으로 유명한 유럽의 신흥 강국 폴란드도 2022년까지는 독일의 파워팩을 사용하는 K9만을 요구했지만 2025년 4월부로는 오직 한국의 자체 파워팩만을 사용하는 K9을 폴란드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100% 국산화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 자주포의 시나리오와 똑같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뜬금없이 영국이 한국 정부에 먼저 연락을 취해 나랑 같이 엔진 개발할래?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2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영국이 한국에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급성장하는 군수산업과 긴밀히 협력해 영국의 방위산업 기반 재건을 노리겠다는 것이죠. 영국 정부 당국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엔진 기술력을 가진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가 한국의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도 단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엔진을 함께 개발하고 엔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며 한국에 크게 어필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인 영국이 이래도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모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 묶는 가장 강력한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는 어디까지나 정보 동맹으로 방산 경쟁은 늘 이와 분리되어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국은 미국이 F-35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이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한편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부기를 공동 개발하여 미국의 F-15, F-16 모델과 경쟁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계속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브리튼이라는 기조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영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없이 영국이 독자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매우 견제하고 있는데 여타까지는 미국의 뒤에 서서 묻어가는 데 그쳤다면 또 다른 견제선을 영국이 새로 구축하여 영국과 함께할 파트너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을 꼽는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임과 동시에 방산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을 지켜보는 해외 전문가, 매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야심차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죠. 한국은 이미 KF-21 시제기의 성공적인 출고, 시험 비행을 해내 높은 수준의 항공기 체계 통합 능력을 입증해냈는데 엔진 원천 기술을 가진 영국이 한국에 먼저 기술 협력을 제안한 것은 한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훨씬 관대한 조건을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값싼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외의 새로운 선택지를 추구하는 신흥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는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은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만큼 극한의 현대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엔진은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이를 독자 개발하려면 수십 년의 세월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영국이라는 지렛대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된다면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초내열 합금, 정밀 가공, 첨단 제어 시스템 등의 기술은 비단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 선박, 발전용 가스터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미국의 주의가 우리나라에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나라가 엔진을 완전 국산화시키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이 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투기 엔진이 된다면 추후 그 나라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처음에는 부품 같은 것들을 해외 수급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우리나라 엔진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은 우리나라 엔진을 구매해서 그대로 쓰거나 라이센스 생산한다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고 우리 기업은 최소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파트너인 미국주의는 대놓고 영국과의 협작을 반대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60년 이상 한국의 신뢰를 받아온 파트너이다. 검증된 전문성과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고 향후 프로그램에도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례적인 입장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의의 발언이 영국을 견제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한국을 겁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말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의 안보 동맹을 통해 기업 간의 수주도 여러 방면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당장 한화의 경우에도 미 해군과 조선 계약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 배치된 미 전투기의 엔진 정비 및 수리 계약을 도맡아 하는 것을 추진 중인 마당에 영국과 손을 잡았다가 모든 판이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편적으로만 보면 미국을 선택하냐, 영국을 선택하냐의 양자택일의 문제 같지만 지혜롭게 나아가면 어느 쪽 편에 서든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고지에 위치할 것이라는 게 엄연한 팩트입니다. 영국은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는 핵심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손을 잡기 위해 더더욱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고 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기존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짱 장사를 하며 온갖 족쇄를 걸어온 것과 반대로 시간을 끌수록 그 족쇄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와 카네기 엔다우먼트에 따르면 한국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정치 지형이 자주 바뀌고 일관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에 그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밝혔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려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방산업인 만큼 모쪼록 한국이 현명한 외교와 협상으로 이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말고 세계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